산속에서 남편과 여자의 그 장면을 저는 직접 봤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그날도 남편이 산악회 모임에서 돌아왔는데 뭔가 달랐어요. 일단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었거든요. 보통은 6시에 오는데 7시가 넘어서 왔어요. 그리고 현관에서부터 이상했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은은한 여성용 향수 냄새였어요. 남편은 원래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인데 말이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했어서 어떤 분인지 물어봤더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평소와 달리 뒤집어서 탁자에 놓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데 말이에요. 딸 아영이가 내일 등산 간다며 조심하라고 했을 때도 거울을 힐끗 보면서 머리를 만지더라고요. 평소에는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신호가 왔던 거죠. 사실 남편의 산악회 활동은 제가 권유한 거였어요. 몇 년 전 남편이 직장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술만 늘어가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취미 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저녁 남편이 등산에서 돌아왔는데 이번엔 확실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등산이 어땠는지 물어봤더니 정말 좋았다면서 날씨도 좋고 경치도 끝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즐거워 보인다고 했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회장님이 오늘 사진을 보내줬다면서요. 저는 자연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봤는데 이분이 새로 들어온 분인지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꽤 친해 보이는데 처음 만난 사이치고는 그렇다고 했더니 대학 동창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냥 동창인지 다른 관계는 아닌지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면서 그냥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예민하게 생각했나 보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다행히 잠금이 안 걸려 있었어요. 메시지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의 연락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은 것 같아요. 저도요, 다음 등산도 기대되네요. 민수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미영 씨도 그런가요?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그냥 동창 사이의 대화인가요? 이모티콘에 이런 뉘앙스의 문자를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샤워 소리가 멈출까봐 심장이 뛰었어요. 남편이 나왔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어요. 뭔가 진짜 문제가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 이후로 남편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거울도 제대로 안 보던 사람이 산악회 가는 날이면 꼭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머리도 몇 번씩 만져보고 옷도 이것저것 갈아입어보고 22년 살면서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전화 받는 모습을 보다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산악회 사람이라고 하면서 급하게 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의심하게 되고 확인하고 싶은데 또 확인하기 무서웠어요. 2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남편 핸드폰에서 확인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SNS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대학 시절 남편과 그 여자, 박미영이라는 사람의 커플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냥 동창이 아니라 연인이었던 거예요. 첫사랑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남편이 정말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위치 추적기를 주문했어요. 작고 소리도 안 나는 걸로요. 배송받는 것도 남편이 모르게 직장으로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정말 작더라고요. 동전만한 크기였어요. 남편이 산악회 가는 날 아침,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등산 가방 안쪽 주머니에 몰래 달았어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남편 위치를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평소 산악회에서 다니던 북한산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상했어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차를 몰고 나갔어요. 정말 미친 짓이었죠.
위치 추적 앱을 보면서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산악회에서 절대 가지 않는 코스였어요. 관악산 쪽이었거든요. 멀리서 남편의 차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깐 후에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박미영이라는 여자가 혼자서요. 산악회 사람들은 아무도 없이 딱 둘이서 만난 거였어요. 그 순간 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손이 떨려서 차 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정말 그냥 친구 사이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다음 산악회 때는 더 가까이에서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정말 단순한 동창 모임인지 직접 이 눈으로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동창 모임인지 직접 이 눈으로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새벽 6시 남편이 등산복을 입고 가방을 챙기면서 산악회에 간다고 했어요. 잘 다녀와 라고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선 후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평소에는 입어본 적도 없는 등산복을 꺼내서 입었어요. 몇 년 전에 남편과 함께 한번 등산 갔을 때 산 것인데 옷장 깊숙이 처박혀 있었거든요.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나 그 여자가 저를 알아볼까 봐요. 거울을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22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가방에는 물과 간단한 음식을 챙겼어요. 실제 등산객처럼 보이려고요. 손도 떨리고 심장도 뛰었지만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위치 추적 앱을 켜고 남편의 움직임을 확인했어요. 역시나 북한산이 아닌 관악산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도 서둘러 차를 몰고 나갔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했어요. 위치 추적으로 남편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역시나 산악회 코스가 아닌 다른 곳이었어요. 그 여자와 만나서 함께 한적한 등산로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곳은 정말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평일이기도 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등산로라서 다른 등산객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은밀한 장소였거든요. 아, 이렇게 계획적으로 장소까지 정해서 만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둘이 미리 약속하고 아무도 없는 곳을 일부러 찾아서 온 거였죠.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등산로 중간에 있는 나무 그늘진 곳에서 둘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연인들이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 여자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더니 남편에게 직접 먹여주는 거예요. 남편도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 모습이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남편은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고 있었어요.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그 여자의 볼에 키스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단순한 동창 만남인가요? 이게 그냥 친구 사이인가요?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애인이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설레고 간절한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22년 동안 본 적 없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거든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거든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의심도 확인도 필요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거니까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22년 동안 이렇게 절망스럽게 운 적이 없었거든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혹시 이웃이 들을까봐 입을 막고 속으로만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22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남편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남편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영이를 키우느라 제 인생은 뒷전이었어요. 예쁘게 꾸미는 것도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제 취미도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만 위해 살았어요. 남편이 승진하면 함께 기뻐하고 힘들어하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건강 걱정해서 산악회까지 권했던 게 저예요. 아영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밤새 상담해주고, 아플 때마다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제가 받은 대가가 이런 거였나요? 22년 동안 헌신한 대가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산속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걸 지켜보는 거였나요? 그 여자는 뭐가 달랐을까요? 저보다 젊어서, 예뻐서, 아니면 가족의 책임이 없어서 자유로워 보여서?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비참했어요. 이게 22년 동안 남편을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의 모습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저녁 7시쯤 들어오면서 다녀왔어 라고 평소처럼 인사하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전에 다른 여자와 그런 일을 하고 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어냈거든요.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어서 와 고생했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저녁 차려줬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불고기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놓기도 힘들었는데 꾹 참고 했어요. 오늘 등산 어땠어? 물어봤더니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철저하게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가져와서 일정부터 메시지, 통화 기록까지 다 확인했어요. 달력을 보니까 산악회라고 적힌 날들이 있었는데 그날들이 정말 산악회 모임인지 하나하나 인터넷으로 확인해봤어요. 산악회 카페에 올라온 공지사항이랑 비교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거짓말이었어요. 산악회 모임이 없는 날에도 산악회라고 적어놓고 나간 거였어요. 심지어 통화 기록을 보니까 거의 매일 통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야간 근무할 때, 아영이가 학교에 있을 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악회에서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어디 펜션에서 단체로 머물면서 등산도 하고 친목도 다진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좋다고 했을 텐데 그때는 바로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미친 짓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초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어요. 동전보다도 작은 크기로 소리도 안 나고 며칠간 녹음이 가능한 제품이었어요. 마치 스파이라도 된 것 같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남편이 여행짐을 싸는 동안 화장실 간 사이에 등산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뒀어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남편이 출발하는 날 잘 다녀와 조심해라고 인사를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저도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위치 추적 앱으로 남편이 있는 펜션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펜션 근처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바로 옆에 작은 커피숍이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면 펜션 입구가 다 보이는 위치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오후 늦게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남편이 펜션에서 나오더니 주차장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차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달려가서 끌어안더라고요. 커피숍 창문 너머로 보는데도 두 사람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연인들이 다시 만난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펜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산악회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둘만의 여행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2박 3일 동안 둘이 무엇을 할지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커피 한 잔을 붙들고 있는데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컵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근처 모텔에서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서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다시 봤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끌어안는 모습,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닿던 그 여자의 연락처. 박미영을 기억해서 SNS를 검색해봤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찾아봤죠.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그 여자를 찾았을 때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그 여자의 옛날 사진들을 보는데 40여 년 전에 찍었을 것 같은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 시절 우리 남편이 함께 있는 거예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편과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20살 시절의 추억, 내 인생 첫사랑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대학 동창이 아니라 정말로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모텔 침대에서 핸폰을 보며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22년 결혼 생활이 첫사랑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커피숍에 갔어요. 어제와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아서 펜션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남편과 그 여자가 펜션에서 나왔어요. 둘 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정말 여유로워 보였어요. 마치 신혼부부가 여행을 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멀리서 따라갔어요. 둘이 펜션 뒤쪽 산책로로 들어가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뒤따랐어요. 나무들 사이로 숨어서 지켜봤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봤어요. 작은 다리 위에서 둘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더니 남편이 그 여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면서 깊게 키스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모두 촬영했어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게 선명하게 찍었어요. 이게 마지막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키스를 끝낸 후에도 둘이 껴안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까지 모든 걸 다 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대화할 것인가? 남편을 잃을 각오를 하고라도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며 가족을 지킬 것인가? 산책로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상기된 표정이었어요.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다는 듯이 기분이 들떠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다녀왔어 하면서 인사하는 남편을 보는데 2박 3일 동안 다른 여자와 보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굴에 다 쓰여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씻고 잠자리에 든 후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의 등산 가방이 현관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동전만한 크기의 작은 기계였는데 2박 3일 동안의 모든 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차를 운전하는 소리, 라디오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가 펜션에 도착해서 그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미영아 하면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 그리고 그 여자가 민수야, 보고 싶었어 라고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둘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목소리로도 알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펜션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22년 만에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라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나도야. 이제 정말 행복해. 당신과 함께 있으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 그 여자가 대답했어요. 아내는 의심 안 해? 요즘 자주 만나는데. 그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아내는 워낙 바쁘고 나를 의심할 타입도 아니야. 22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거든.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22년 동안 남편을 믿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2박 3일 동안의 녹음을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다정한 대화, 미래에 대한 계획. 모든 게 다 담겨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듣기 민망한 애정 표현까지도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22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요. 손이 떨렸지만 평소와 똑같이 차렸어요.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남편을 깨우면서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연기하는 기분이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어젯밤 들었던 그 녹음 내용들이 계속 맴돌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거든요. 다녀올게, 남편이 인사하자. 응, 조심해서 다녀와 하면서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어요. 평소와 똑같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바로 주저앉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언제까지 모르는 척, 웃는 척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2년 동안 남편을 위해 끓여온 마지막 된장찌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남편이 다녀왔어 하고 들어왔을 때도 평소처럼 어서 와 고생했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끝낸 상태였어요. 씻고 와 밥 차릴게 하고 남편을 보냈어요.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준비했어요. 제가 촬영한 동영상들이 담긴 핸드폰, 녹음기, 그리고 인쇄해둔 사진들을 모두 가져왔어요. 모든 걸 다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드디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이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면서 나왔어요. 된장찌개 냄새 좋다 하면서 식탁으로 오다가 식탁 위에 놓인 것들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자신과 그 여자가 찍힌 사진들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앉아서 이것들에 대해 설명 좀 해줄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아, 이게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더 잘 알잖아. 내가 직접 한 일들이니까.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증거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몇 분이 지나도록 침묵이 계속됐어요. 그 침묵 자체가 인정하는 거였죠.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대학교 때 내 첫사랑이었어.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20대 초반에 2년 정도 사귀었는데 졸업하면서 헤어졌어.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해서.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몇 달 전에 산악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미영이었어. 우연히 만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 22년 만에 갑자기 만나게 된 거니까. 그냥 동창으로만 지내려고 했어. 정말이야. 남편이 제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동창 관계가 아니게 된 거야? 남편이 또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말했어요. 몇 번 등산을 같이 가다 보니까 옛날 감정이 다시 살아나더라고. 미영이도 마찬가지였고. 남편이 모든 걸 인정하고 나서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혹시 이혼을 원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원하냐고 묻다니요. 뭐라고? 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야말로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 여자랑 함께 살고 싶은 거 아니고? 남편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혼란스럽다고?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차분히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는 22년을 함께 살았어. 아영이도 낳고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함께 이겨내며 살아왔잖아. 남편이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제는 사랑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진 거야. 가족이라는 끈으로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아. 아영이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고.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와 다시는 만나지 말아줘. 다시는 연락하지도 말고 산악회도 그만둬. 완전히 인연을 끊어줘. 약속해줄 수 있어? 정말로 그 여자와 완전히 끝낼 수 있어?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약속할게. 미영이와는 완전히 끝낼게. 산악회도 그만둘게. 진짜야? 확실해? 응.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생각해보니까 이번 약속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산악회에 간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갔던 일. 그냥 동창이야 라고 했던 거짓말. 심지어 산악회 사람들이랑 있어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했던 말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 여자와 연락을 끊을까? 정말로 다시 만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어요. 남편 혼자의 의지로만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그 여자를 만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다고요. 이 문제는 저도 직접 해결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회사에 간 어느 날, 저는 그 여자의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SNS를 통해서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찾아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은 SNS에 너무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여자가 강남에 있는 한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아냈어요. 점심시간쯤 되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자주 커피를 마신다는 것도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도 그 카페에 갔어요. 오전 11시쯤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시가 조금 넘어서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남편이 왜 마음이 흔들렸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자 저도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혹시 박미영 씨 맞나요? 그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강민수 아내 이수진입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거든요.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요?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네. 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어요. 인쇄해온 사진들과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그 여자와 남편이 산에서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펜션에서 포옹하는 사진들이었어요. 미영 씨가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더라고요. 놀라셨죠?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요.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촬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음기에는 펜션에서 나누신 대화가 모두 들어있고요. 녹음기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미영 씨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저는 여기서 소리 지르거나 난동 부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너무 침착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그 여자가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 저희 남편과 22년 전에 사귀셨던 건 알고 있어요. 첫사랑이셨죠? 그것도 이해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민수는 기혼자고 저와 딸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만나셨던 거죠? 미영 씨가 입술을 떨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2년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영 씨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정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만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저는 일부러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도 고개는 계속 숙인 채였어요. 한참을 그 자세로 있더니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치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요. 변명도 하지 않고 핑계도 대지 않고 그냥 사과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차분하게 증거를 보여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 여자가 완전히 기가 죽은 것 같았어요. 미영 씨, 고개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고개를 들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는데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지만 여전히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사람도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미영 씨가 한참을 울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수 씨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요. 연락도 하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연락처도 다 지울게요. 산악회도 그만둘 거고요.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22년 동안 쌓아오신 가정을 제가 망가뜨릴 권리는 없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해두기로 했어요. 미영 씨,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미영 씨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저 몰래 만나오신 분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약속을 어기고 다시 우리 남편을 만난다면? 저는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가리키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산악회 사람들 전체에게 공개하겠어요. 미영 씨가 기혼 남성과 어떤 짓을 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요. 미영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미영 씨 직장 동료들에게도 보내드릴게요. SNS에 공개된 직장 정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정말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기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고요. 저는 천천히 사진들을 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녹음기도 조용히 챙겼어요. 22년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명심하세요. 모든 걸 다 챙긴 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영 씨,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미영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약속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영 씨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카페 밖으로 나오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모든 걸 정리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남편과 미영이 다시는 안 만날까요? 미영이가 아무리 약속했다고 해도, 또 남편이 아무리 끝내겠다고 했어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첫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건가요? 20년 넘게 잊고 살다가 다시 만나서 불타올랐던 감정을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됐던 건 우리 부부 관계였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미영과도 직접 만나서 정리했지만 과연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제 남편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남편이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와?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미영 씨 만나고 왔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뭐라고? 미영이를 만났다고? 응,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어. 남편이 TV를 끄고 완전히 제게 몸을 돌렸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약속을 지킬지 확신이 안 서서 직접 확인하러 간 거야.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미영 씨에게 내가 촬영한 사진들과 녹음 내용을 다 보여줬어. 그리고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말라고 했어. 미영 씨도 잘못을 인정했어.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연락처도 다 지우고 산악회도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히 말해뒀어. 만약 약속을 어기고 다시 만난다면 모든 증거를 산악회 사람들과 그 여자 직장에 공개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미영이한테 직접 가서 협박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협박이라고? 그런 사진들을 들고 가서 직장까지 공개하겠다고 하는 게 협박이 아니고 뭐야? 남편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 지금 그 여자 편 들고 있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너무 과했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과했다고? 22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나에게 이런 배신감을 안겨준 건 어떻게 보상할 거야? 남편이 말을 못하고 있자 저는 계속 말했어요. 22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아온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야? 매일 밤 당신이 거짓말하는 걸 모르고 저녁 차려주고 당신 건강 걱정해서 산악회까지 권했던 내 마음은? 당신 건강 걱정해서 산악회까지 권했던 내 마음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해? 22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을 왜 해야 했겠어? 당신이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하니까. 내가 직접 나선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아까 화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거든요.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될지.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져서 아파트 단지에 여러 조명들이 켜져 있었어요. 가로등,
각 집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들, 멀리 보이는 편의점의 간판. 저 불빛들 뒤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있을 텐데, 혹시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정말 모르겠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창밖의 조명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 관계는 정말 어색해졌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남남처럼 지내게 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도 어색했어요.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도, 대답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나누던 대화가 이제는 최소한의 필요한 말만 하게 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 핸드폰을 볼 때였어요. 예전 같으면 전혀 신경 안 썼을 텐데 이제는 혹시 또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생활이 몇 주 동안 계속됐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그 말 이미 여러 번 들었어. 정말이야,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손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진대? 남편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22년 동안 쌓은 신뢰가 그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사실 가장 힘든 건 남편의 마음이 정말 어떤지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지금 하는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건지. 예전에도 그냥 동창이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며칠 후 저녁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나가려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나도 같이 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혼자 가고 싶어. 그래도 혼자 있고 싶다고 했잖아. 남편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행까지 눈치채게 되면 어떻게 하지? 1시간 정도 걷고 집에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22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요리하는 모습을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계란 프라이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뭐해? 아, 왔구나. 저녁 만들고 있어. 부엌을 보니까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양파 껍질은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도마는 엉망이고. 하지만 남편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된장찌개랑 불고기 만들고 있어. 맛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내가 할게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지켜봤어요. 고마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저녁상을 차리고 앉아서 남편이 만든 음식을 먹어봤어요. 된장찌개는 좀 짰고 불고기는 약간 탔지만 그래도 나름 먹을 만했어요. 맛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생각보다 괜찮네. 정말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바보였어. 22년 동안 나를 믿어준 너를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정말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전처럼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과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우리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 수 없을까? 다시 시작한다는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다시 믿어가는 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를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너를 다시 웃게 만들고 싶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가 있었지만 2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깨뜨린 신뢰니까 내가 다시 쌓아야지. 그리고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작은 거라도 숨기지 말고. 그리고 만약 또 다른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솔직히 말해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한동안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남편이 진짜 변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에 잠들기 전에 자꾸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이런 불안감에만 매여 있으면 제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행복을 찾을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취미 생활을 가져보자고요. 22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뭘 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요가, 수영, 독서 모임, 그림 그리기.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다 포기하고 살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끌렸던 건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이었어요. 예전에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육아와 살림에 바빠서 책을 거의 읽지 못했는데 이제 아영이도 컸으니까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신청하는 날 정말 설렜어요. 오랜만에 저만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을 사러 서점에 가야 하는데 남편이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같이 나가자고 해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둘만의 외출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어색했어요. 뭔가 어색하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아도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거든요. 서점에서 남편이 제가 고르는 책들을 관심 있게 봐주더라고요. 이런 책 좋아했었지라고 하면서 기억해주는 모습이 반가웠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고 남편이 추천해주는 책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서로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공원 앞을 지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잠깐 산책할까? 라고 남편이 제안했고 저도 좋아라고 답했어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영이 얘기도 하고 요즘 날씨 얘기도 하고 정말 평범한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벚꽃이 조금 남아있는 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예쁘다고 혼잣말했더니 남편도 정말 예쁘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순간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그냥 두기로 했어요. 2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 같은 게 있었거든요.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화는 여전히 짧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게 됐어요. 오늘 독서 모임 어땠어? 재미있었어. 사람들이 책에 대해 정말 다양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 다음엔 어떤 책 읽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길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서점에 같이 가는 게 우리의 새로운 루틴이 됐어요. 처음에는 제 독서 모임 책만 사러 갔는데 점점 남편도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이 책 어때? 경제 관련 책인데. 읽어봐. 나도 궁금하다. 서로 추천해주고 읽고 나서 간단하게 감상을 나누기도 했어요. 집에서 같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카페에서 차 한 잔씩 마시면서 각자 책을 읽는 시간도 생겼어요. 말은 별로 안 해도 함께 있다는 게 편안했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졌어요. 남편이 제가 웃으면 같이 웃고 제가 재미있어하는 부분을 읽어주면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너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본다.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랫동안 마음 편히 웃지 못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우리는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남편이 시댁일로 서점에 같이 가지 못하게 됐어요. 혼자 가는 것도 오랜만이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미영 씨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미영의 모습이 뭔가 초라해 보였거든요. 옷차림도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고 머리도 좀 허름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어요. 혼자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미영도 저를 발견했는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잠시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미영이 먼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미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미영 씨도 그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네, 안녕히 가세요. 미영 씨가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는데 왠지 안쓰러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고 밝아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이축되어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던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의 핸드폰이나 행동에 수상한 모습은 없었어요. 예전처럼 핸드폰을 뒤집어 두거나 다른 방에서 통화하는 일도 없었고 늦게 들어오는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퇴근할 때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주말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여행 가자. 여행? 응. 둘이서 제주도든 어디든 가서 며칠 있다 오자. 언제 가고 싶어? 남편이 정말 즉흥적으로 제안하는 것 같았어요. 아영이는 아영이는 친구 집에서 지내면 되잖아. 며칠 안 되니까. 남편의 은혜에 간절함이 보였어요. 정말로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 바로 대답하기는 좀. 남편의 표정이 살짝 아쉬워 보였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급하게 정할 일은 아니지.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여행을 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관계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둘이서만 며칠 동안 있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아직 완전히 편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여행 가자. 제주도로. 남편이 정말 기뻐했어요. 어린아이처럼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바로 예약을 하더라고요. 주말에 아영이를 친구 집에 맡기고 출발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둘만의 여행이었어요.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이었을 거예요. 차 안에서 남편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운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대화가 나왔어요. 아영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 기억나? 그럼 아영이가 바다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데 맞아, 파도 보고 깜짝 놀라서 울었잖아. 그렇게 가족 얘기, 옛날 얘기들을 하면서 가는데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억지로 만드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였거든요. 배고프지 않아? 휴게소 들를까? 좋아, 호떡 먹고 싶다. 호떡? 예전에도 여행 가면 꼭 호떡 사 먹었지. 남편이 저의 작은 취향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반가웠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펜션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일찍 일출을 보러 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닷가로 향했어요. 바다 끝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이고 점점 밝아지는 하늘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예쁘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새로운 시작이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 정말 새로운 시작 같아. 그 순간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난 일들은 지난 일이고, 이제는 정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도, 남편과 손을 잡고 서 있는 것도, 모든 게 자연스럽고 기분 좋았어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 깊게 상처받았고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일출을 보면서 남편과 손을 잡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작이 정말 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야, 제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응?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남편도 울기 시작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다시 기회를 줘서. 남편이 저를 꼭 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미안해.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바닷가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이제야 찾은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라서 바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 부부 관계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예전과 똑같지는 않아요. 예전의 순수함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힘들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지켜야 하는지도 알게 됐고요. 위기를 함께 극복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22년 동안 남편과 아이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고 있어요. 독서 모임도 계속 다니고 있고, 최근에는 글쓰기 수업도 시작했어요. 저만의 시간, 저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제 마음을 살펴줘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가끔 딸 아영이가 엄마 아빠가 요즘 더 다정해진 것 같다고 말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가끔은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고 예민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숨기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관계라면, 서로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삶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세요. 지금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더 행복해요. 더 진실되고 더 단단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나 과정을 겪고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